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부동산 뉴스를 한 번도 안 읽어서 기다리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고 저도 뉴스들 좀 몇 개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레미안 달고 싶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원님들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무쏘의 뿔처럼 레미안이 온다고 하네요. 무쏘의 뿔이 어떻게 생긴 거죠? 무쏘의 뿔처럼 온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전 잘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자, 아무튼 삼성물산 레미안이 다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서 뛴다는 내용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 3주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이미 입찰 보증금 10억 원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반포 15차 아파트 여기도 대우건설 시공사 해제하고 새로 시공사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곳 재건축 사업 현장 설명회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신반포 15차 바로 옆은 레미안 원밸리죠. 맞은편은 레미안 퍼스티지고요. 반포대교 남단 일대 싹 수주하겠다고 마음 먹었나요? 아무튼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지금 서초 그랑자의 아파트로 분양 마쳤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 수주전 이후에 처음으로 레미안이 정비사업,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수주 잔액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정비사업 수주 분위기가 깨끗해져서 예전처럼 막 혼탁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수주 잔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냐? 이건 기사에서의 추측이고요. 정비사업 수주 분위기가 깨끗해져서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라는 것은 삼성물산 쪽 목소리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정도만 이렇게 들어올지 아니면 강남 위에 지역이나 재개발 구역들에도 이렇게 수주전 앞으로 다닐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미안 달고 싶은 정비구역 조합원님들 입장에서는 설레는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새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심상치가 않냐면 중개업소에 사람이 없대요.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안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의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 봄철이고 사람들이 임대를 구하는 이유라고 하더라도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손님들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대요. 일단 집을 매매든 물건이 나오긴 나오는데 세입자들이 안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그냥 자진 휴업처럼 문을 안 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강남권 부동산 시장, 그다음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블루 999님과도 이야기한 내용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렇게 시장이 막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비슷한 소식입니다. 신축이 여전히 인기라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가 분명하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나온 고가 보류지가 매각 과정에서 줄줄이 유찰 사태를 맞고 있다.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상도 대림 아파트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죠. 이시연 아파트 이런 식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 아파트의 전용 108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형대 초반 평형 정도 될 것 같은데 22층 16억 2천 보류지 매각했는데 유찰됐고요. 헬리오시티 다 아시는 유명한 아파트입니다만 이번에 2개 물건이 보류지 나왔는데 하나는 매각이 됐고 16층 물건은 17억 5,600에 낙찰이 됐고 4층 물건 17억 이상 입찰해야 되는 거는 유찰됐다라고 해요.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대출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강남구 개포동 DH하너힐즈, 영등포 신길동 보람의 SK뷰 등의 고가 보류지도 유찰됐다. 조합은 책정된 가격에 매각하고 싶어 하지만 매수자들이 현금 마련 부담에 정부의 규제에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단은 이런 보류지 물건들을 나중에 또 가격을 낮춰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대출 규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안 팔리던 물건이 슬금슬금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보류지들이 팔리면 봄이 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4일자 기사인데요. 풍선 효과 이제는 인천 차례, 수도권의 서북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선 효과가 수용성을 지나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인데
2월 초에 5억 초반하던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 SK 리더스뷰 분양권 전용 84제곱미터 호가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올라서 6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요. 청라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라고 합니다. 청라 한신 더위 호수공원 분양권 전용 84제곱미터 한 6억 9천 정도 하던 게 지금은 7억 9천까지 호가가 올랐대요.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인천 서구 거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한 200% 정도 늘었고, 송도가 있는 연수구는 182%, 송도도 지금 거래 엄청 많이 됐고, 부평구도 187% 거래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GTX B라인의 이 인천 쪽뿐만 아니라 의정부 쪽도 시끌시끌하대는데요. 의정부 민락동도 4억 5천만 원 정도 매매가 하던 게 5억 원 정도로 올랐고, 20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규제가 강화된 수원, 안양 등을 대신할 수도권 비규제 지역 투자처를 찾는 수요자들이 인천, 의정부, 김포, 부천 등의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기사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썰렁하다고 하는 서울 지역 일부 중개업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나 봅니다. 한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타워팰리스 관련된 기사입니다. 타워팰리스 관련해서는 제가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 부동산 가격 오를 때 언론에서 타워팰리스가 평당 2천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타워팰리스가 아파트 평당 3천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의 신기록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불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그 왕좌를 내놓은 지 꽤 오래됐죠. 기사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몰락했던, 살짝 빛바랜 그런 느낌이 나는 과거의 강남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대형 평형 선호가 가신 부분도 있고, 관리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용률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도가 뭐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자, 이 지금 쉬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 갭매우기는 지역을 바꿔서 서울에서 수도권 안에서도 비규제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 인서울에서도 중대형 그리고 주상복합으로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가격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타워팰리스는 한때 가장 비싼 집으로 꼽히면서 부자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3, 4년 새 집값이 주춤하면서 매매가격 상승해서 소외됐는데,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중대형 면적의 희소성도 부각되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호가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해서 기사에서 얘기하네요. 타워팰리스 전용 115제곱미터 2차 31층 매물이 23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이 가격은 동일 면적 실거래가 중에 최고가고, 종전가는 작년 9월에 거래된 21억 8,500만 원 36층. 작년 거래된 것보다 한 1억 5천 정도 더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주상복합 또는 뭐 중대형 등이 그간 많이 올랐던 강남권의 신축 또는 재건축들 가격을 쫓아서 거래량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갭매우기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이 조금 눈길이 가서 한번 봤어요. 다음 달에 서울 분양권 시장이 폐장을 한다. 분양권이 무슨 증권처럼 무슨 장이 있어서 개장, 폐장 이런 거야? 좀 뜬금없죠, 제목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었던 마지막 분양단지들이 이제 곧 입주를 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단지들, 그러니까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태에서 분양을 했던 단지들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 지금 남아있는 분양 단지들은 다 전매 제한 물량들이다.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폐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셨어요. 이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제발 좀 분양 받아주세요. 분양 받으시면 프리미엄 발생하고 하면 전매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아니,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면 제발 좀 분양 좀 받아주세요. 이거는 전매도 가능하지만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드릴게요. 뭐 이런 조건까지 붙으면서 분양 촉진을 하는 제도가 나오기도 해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규제를 살살 걸죠. 분양권 전매는 가능한데 6개월 뒤에 하세요. 또는 1년 6개월 뒤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살살 전매 제한이 생기다가, 물론 이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때는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과열돼서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면 분양권 전매가 아예 불가능하게끔 바뀌고요.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 전매 자체가 불법, 범죄가 돼버리죠. 네가 직접 거주할 집도 아닌데 주택을 왜 분양받아? 아니 왜 그걸 팔아? 너는 범죄자야. 넌 투기꾼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저는 이 고무줄처럼 어떤 때든 제발 좀 분양 받아주세요. 어떤 때는 분양권을 사고 파는 건 범죄.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도 자체, 이 고무줄 같은 제도의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감상일 뿐이고요. 아무튼 2013년, 14년 바닥 찍고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살 살아오르기 시작해서 2016년에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일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막혔죠. 서울내 마지막 전매 가능 단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신정뉴타운 1구역 1지구를 재개발해서 공급한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요.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2부라는 이름으로 분양했었는데, 분양하던 당시에 저도 신정뉴타운 한번 보고 싶어서 현장 쭉 철거 중인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 가서 둘러보고, 곧 이어 분양할 신정뉴타운 2구역 1지구, 지금 목동 레미안 아델리체라는 이름으로 분양했는데 그 지역도 보고, 그 맞은편에 있는 신정 4구역 재개발에서 지어진 목동 일스테이트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합 설립 단계까지 간 걸로 아는데 신정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 신정 4 촉진 재건축, 여기까지 당시에 쫙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지난 일인 것 같은데, 또 당시에 제가 현장 가서 보면서 유튜브도 촬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진 찍어 갖고 와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와, 시간 진짜 빠릅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매물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풀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그렇게 많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이렇게 막는 게 좋은 정책인지는 조금 한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데 이 부분도 좀 일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제도라고 하는 게, 진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인천 서구 미분양이 엄청 많이 물량이 잡혔어요. 그 물량들이 대부분 다 이 검단 신도시 물량이었는데, 이 물량이 꽤 오래까지 있었죠. 주스려면 맘만 먹으면 그냥 미분양 물량들을 가서 주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입주하는 검단 금호 어울림 더 센트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이 1억 1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고, 검단 첫 분양단지 검단 호반베르디움 1차랑 금호 어울림 센트럴, 유승, 한내들, 에듀파크 등 초기에 공급된 3개 단지는 작년 11월부터 전매 제한이 풀려서 2천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검단에서 전매 가능한 단지가 몇 개 없어서 이후에 이제 전매 제한 묶여버렸기 때문에 3개 단지 정도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매 제한이라고는 하지만 불법 전매들 하신 분들, 이런 물량들이 이제 전매 가능한 시점 되면 풀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고된 가격들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가격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사에서는 1억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됐다고 하는데, 실제 시세는 현장 가봐야, 조금 현장 동향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검단에도 이렇게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 1년 만에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졌죠. 1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겁이 났어요. 어떤 부분이 겁이 났냐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초기 분양단지 이후에 이제 나온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받아도 팔고 털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등기를 쳐야 된다, 줍줍을 하더라도 등기 쳐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등기를 치려면 입주할 때 입주 물량 쇼크,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물량들 쏟아지면 전세 가격
곤두박질 칠 텐데, 그러려면 단순히 계약금 넣고 끝이 아니라 분양가에서 전세 가격 뺀 나머지 금액 현금 밀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매 등으로 털고 나올 수 있는 다른 택지지구들 보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자, 확대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 어떻게 될까요? 저는 검단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언제 기회 되면 드라이브 한번 다녀와 봐야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2월달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 발표한 것 같아요. 2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4,798만원, 9억 4,800 정도 되네요. 1월 아파트 중위가격이었던 9억 1,200보다 약 한 3.9% 올랐다고 합니다. 12, 16 대책이 나왔는데도 또 올랐대요. 그러니까 9억 4,800만원이 금액은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하고요. 아니 12, 16 대책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 이달 통계에선 서울 강북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강북 14개구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달 6억 4,274만원에서 이달 6억 7,074만원으로 4.4%가 올랐고, 그럼 강남은 내렸냐? 아니요, 강남도 올랐어요. 강남 지역 11개구 중위가격은 11억 4,967만원에서 11억 9,165만원으로 3.7% 상승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9% 정도 또 올랐다고 합니다. 매도 호가가 안 내렸대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랫동안 그 여의도의 흉물이었던, 가다 보면 막 되게 녹슨 철골 골조물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 통일주차장 부지에 있는 파크원이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이제 이 건물인데, 이게 마포대교를 지나서 여의도를 지나서 영등포 로터리로 가다 보면 이 왼쪽 편에 이게 엄청 크게 딱 바로 처음에 보이거든요. 어쩌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었던 2000년대 상승장의 끝에 어떤 부푼 희망들을 가지고 정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됐었어요. 이 여의도 파크원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맞은편에 있는 용산 국제업무 단지, 용산 정비창 자리에 시행하던 그 사업도 이제 무산됐고, 그 맞은편에 이제 여의도에서도 흉물스럽게 골조가 올라가다 만 모습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했었죠. 특히 이 파크원 부지는 이제 통일주차장이었는데, 강북권에서 분양하는 여러 분양단지들의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난리법석이 있었던 용산 시티파크 분양도 여기서 했었고요. 사직일구역, 지금 이제 스페이스 본이 됐어요. 거기 모델하우스도 여기 있었고, 용산 CJ9파크 모델하우스도 여기 있었네요. 저도 모델하우스에 이제 줄 서고, 뭐 또는 이제 명의 변경하는 것 때문에 갈 일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추억들도 좀 많이 얽혀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멈추고 황량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더 안타까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여기 통일주차장에 빈 공간에 이렇게 차를 댔는데 아저씨가 막 오더니 뭐라고 그래가지고 차 빼라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뭐 색깔이 좀 이렇게 칠해져 있었나? 뭐가 이렇게 마킹이 조금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통일교 뭐 성지라고 그래서 차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곳에다 제가 차를 세웠었나 봐요. 그래서 혼나고 차 빼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가 원래 삼성물산에서 아마 사업 시공을 하다가 지주 시행사 등 뭐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멈춰 서 있다가 시공사를 포스코 건설로 바꾸고 이제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오피스 빌딩 2개 동이랑 그 다음에 판매 시설 등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이 기사는 보면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첨단 기술 다 모았다. 포스코의 고품질 철강제와 스마트 건설 기술이 사용됐다. 뭐 그런 홍보 기사인데요. 파크원 맞은편에 보면 여의도 SIFC 건물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또 여의도에 들어서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이 되겠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지금 새로 지어진 거 보면서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잠깐 뭐 들어가는 그런 구조재인가 싶었는데, 그래서 뭐 도색을 나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게 한국의 단청을 보고 그렇게 만든, 조감도 보니까 이렇게 짓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 완공되면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번 구경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부동산 스터디 페이지예요. 제가 읽어드리는 부동산 뉴스들은 이 페이지에 올려드렸던 큐레이션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읽는 건데요. 부동산 TV에서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부동산 기사들 스크랩하고 간단한 의견들 덧붙여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오며 가며 짤막하게
어떤 부동산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검색하셔서 페이지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블로그 찾아오시면 부동산 뉴스 큐레이션이라고 그날 부동산 뉴스들 모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요거 정도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